네, 간밤 전반적인 M7 기업 상황도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 볼 기업 테슬라입니다. 3%대 하락하고 있었고요. 골드만삭스는 자율주행의 안정성에 있어서 테슬라의 안정성 회복이 생각보다 느리게 개선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그리고 2027년에 걸쳐서는 이 안정성 부분을 개선하고 이익률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함께 내놨는데요. 중장기적인 전망을 내놓는 모양새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 의견 중립으로 유지하는 의견 밝혔고요. 하지만 간밤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려왔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할인해서 판매한다. 이런 이슈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 확인하시죠. 두 번째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역시나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CPU 신제품을 강력하게 출시하겠다라고 예정을 밝혔죠. 특히나 약 6개월 만에 젠슨허 CEO가 대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TSMC CEO를 만날 예정인데요. 3월 GTC에서 이 CPU 스위치를 발표할 예정을 밝힌 만큼 TSMC CEO와의 회동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만 공급망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함께 부각되고 있네요. 세 번째 기업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하락하고는 있었지만 얼마 전 잠깐 확인을 해보니 계속된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한 9%대 하락하는 걸 확인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애플에 있어서 전반적인 이 하락을 이끈 주요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판매에 대한 수요 부진은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식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클레이스와 신용카드 파트너 협상이 계속해서 몇 달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다른 은행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네 번째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0.85% 하락했고요. 알파벳은 제미나이에 있어서 올해 말까지 총 5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미나이의 사용자 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에 더불어서 틱톡이 금지될 시 메타와 함께 플랫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이슈죠.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서도 초록불을 유지하고는 있었습니다. 특히나 머스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가 트럼프와 점심을 먹을 것이다라는 일정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른바 트럼프 줄대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안에 이 AI 데이터 센터에 총 8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AI 산업 진척이 있을지도 함께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여섯 번째 기업 아마존입니다. 0.89% 하락했고요. 역시나 뚜렷한 소식은 들려오진 않았습니다. 증권가의 목표 주가 리포트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아마존에 있어서 2025년 전자상거래 섹터에 있어 최선호주다라고 꼽으면서 매수 의견 유지했다라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함께 확인할 일곱 번째 기업, 마지막 기업입니다. 메타입니다. 0.59% 하락했고요. 메타가 계속해서 이 플랫폼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를 눈치 본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어지면서 이용자들 대다수가 떠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다양성 정책을 폐기하거나 또 혐오 표현에 대한 규칙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일부 사용자가 이탈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간밤에는 마크 저커버그가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총 우리 돈으로 213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M7 전반적인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간밤 지수를 오프닝 때 확인을 하고 또 M7 기업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하락부를 유지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전반적인 마감 상황 함께 짚어주시죠. 네, 너무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피로감이었을까요? 그 전날 바로 우리가 초록색으로 전체적으로 풀밭을 잃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었는데 그것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그랬는데 트럼프 2기의 행정부 재무장관이 이 베센테가 여러 가지 말들을 했었죠. 그래서 관세라던가 또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는 것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월요일에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긴장감. 왜냐하면은 월요일 날 미국 뉴욕 증시도 열리지 않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 첫날에 많이 말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날에는 취임 날은 독재자가 되겠다. 뭐 이런 말들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한 30개 이상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좀 약간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긴장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표 같은 경우도 별로 좋게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약간 예상치보다 하회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쪽도 좋게는 안 나왔습니다. 좀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실업자가 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다만 이제 큰 하락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지표와 함께 또 마감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또 어제 TSMC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한번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TSMC가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파운드리 하면은 전 세계 TSMC다. 이게 좀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순이익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57% 올랐고 매출도 38.8% 올랐습니다. 자, 이런 점들이 역대 최고의 매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AI 처리 칩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2025년 1월, 2월, 3월까지 계속해서 좀 좋을 것이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엔비디아에서의 수요 이런 것들이 가장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TSMC 그러면은 지금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함께 좀 약간 비등비등한 뭐 그런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TSMC의 독주를 그냥 달리고 있죠. 이 파운드리 업체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 TSMC의 주가 수준도 상당히 지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TSMC가 이 고점이 222달러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 나가는 그런 시점으로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TSMC 그러면은 뭐 3나노 공정이 26%, 5나노 공정이 34% 이렇게 굉장히 미세 공정 쪽으로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기술력이 상당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 뭐 차트 수준에서 보더라도 지금 고점이었던 222달러 1월 6일 날 했던 것들을 지금 돌파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돌파 매물 220달러 정도만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이 천장이 뚫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물이 없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220달러 선을 넘어선다 한다면은 260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SMC 4분기 정말 역대급 실적을 밝혔죠. 그만큼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라는 점과 함께 220달러 선을 넘는다면 260달러까지 돌파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앞서 TSMC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짚어주신다고요? 네, TSMC 때문에 어제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면은 반도체주들은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시가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안 좋았는데 반도체, 칩스 관련된 것들은 또 괜찮았다. 그래서 ASML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SML 보면은 이 TSMC의 보고서, 실적 보고서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 칩, 그러니까 컴퓨터 제조 칩 장비 제조업체인 ASML도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 5%, 6%까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거의 간밤 동안에는 이 반도체, 칩 장비 이쪽만 거의 독주를 달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ASML은 이 고급 반도체 장비 업체죠. 그래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데 네덜란드 기반의 이런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 상장을 했던 그런 기업이고 뭐 미국이라던가 이탈리아, 영국, 한국, 대만, 중국 이렇게 각 이 지주 회사로서 자회사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TSMC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또 수혜를 받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ASML은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장비 업체인데 우리가 7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빠졌었어요. 빠졌다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 나가는 시점인데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는 121선. 121선을 이제 골든 크로스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돌파는 안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시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ASML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장비 업체들 굉장히 좋았는데 칩 제조 장비 업체들인 다들 괜찮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쪽도 장중에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반도체가 좀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는 이렇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반도체 쪽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SMC 호실적 관련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상승이 있었다는 점 함께 짚어봤습니다. 또 ASML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로 빠지기는 했지만 지금이 바닥을 다지는 시점이다. 12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차트를 통해 분석해 볼 기업 두 번째로는 어디로 출발을 해볼까요? 네, 신보텍입니다. 오. 네, 잘 모르실 거예요, 많은 네. 분들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로봇이 작년부터 해서 작년 말부터 해서 굉장히 좀 괜찮았던 그런 시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정적인 거는 그거 같아요. 테슬라의 바로 옵티머스 로봇들이 테슬라 이 쇼에 나타났던 그래서 춤도 추고 했던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자율주행차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지만 사실 로봇이 칵테일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춤을 춘다던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등 최근에 굉장히 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보틱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이런 로봇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동화 기술. 자, 그런데 어떤 이슈가 있느냐? 간밤 동안에 1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첨단 시스템 로봇 사업부를 2억 달러에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틱이 사실 뭐 최근에 주가 수준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떨어지다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W자 양상 쌍바닥을 어느 정도 찍은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요. 완전 자율 로봇을 활용해서 대규모의 이런 실제 공급망을 개선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50억 달러 이상의 수주 잔고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 내 잠재 시장이 3천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보틱 사실 뭐 최근에 좀 잠잠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던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뉴욕 증시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보틱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어느 정도 이런 첨단 AI 같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CES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AI 로봇 이쪽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보틱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관련된 종목 신보틱 함께 만나봤습니다.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밤 월마트 로보틱스 사업부를 인수한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18%가량의 상승 보여줬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사실 어제부터 합류를 해주셨잖아요. 네.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목요일에 합류를 해주시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계속 다뤘던 게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좀 언급이 됐었거든요. 네. 경동나비엔이랑 약간 붙여서 언급이 됐었는데 오늘 또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고요? 그렇죠. 경동나비엔도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래서 이 에너지 기업,
이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네. 유가를 보더라도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라는 게 최근에 이제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빅테크가 11월, 12월에 잠깐 쉬어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너지 기업들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가 수준이라던가 그런 점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 증설 뭐 이런 것들이 좀 가장 근본적인 것 같고 콘스텔레이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수합병 또 인수합병 소식이죠. 그래서 바로 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캘파인을 164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번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은 25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런 최대 독립적인 에너지 회사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가장 인상 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원자력 관련된 것들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기기 이쪽도 굉장히 많이 2024년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 전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 뭐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 뭐 근데 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열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캘파인을 인수했는데 캘파인이 지열 발전을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걸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원자력이든 에너지를 이렇게 응축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그런 것들로 전기를 만드는데 최근에 뭐 스마트 빌딩이라든가 뭐 전기차 이런 것들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빌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빌딩이 있으면 요즘 이번에 CES에서도 나왔는데 네. 그 빌딩이 딱 있고 서로 다 연결돼 있는 오. 서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요즘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불을 켜달라 꺼달라 이렇게 말하면은 AI가 자동으로 켜고 끄고 하는 뭐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빌딩 전체적으로 최근에 일본에서도 그런 도시 구역을 하나를 AI 약간 실험의 장으로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전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전력을 좀 공급을 해야 된다. 원자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사상 최대치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이 종목 컨스텔레이션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작년 9월, 10월에 고점이었는데 9월 이후로 좀 눌렸던 부분들이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들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20달러를 넘어서면은 매물대가 위에 상단에서 없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이미 좀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전력기기 또 원자력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번에 사상 최고의 고객 수를 자랑하면서 좀 더 크게 올라서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현재로서는 굉장히 추세도 좋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 자체가 뭐땅 파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땅에서도 나오는 전력은 있다라는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미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 또 앞서 보셨던 TSMC와 같이 고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어떤 기업을 또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G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GM이요. 네, 그 제너럴 모터스죠. 그래서 네. 제너럴 모터스인데 굉장히 오래된 자동차 회사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정말 미국의 증시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보면은 노르웨이 신소재 개발 업체와 손을 잡았다라는 건데요. 바이아 노드와 2033년까지 정기적인 이런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보면은
음극재 흑연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극재 흑연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흑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극재에서 핵심적인 이런 소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흑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예전에 연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연필 같은 데 들어간 게 흑연인데 이게 전기차에 굉장히 단순한 뭐 광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음극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좀 필수적이다. 이렇게 오. 말씀드려요. 그래서 흑연을 지금 뭐 중국에서도 많이 생산하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합성 흑연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바이아노드 쪽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GM이 배터리 셀 이렇게 제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번 이런 점들에 따라서 북미, 미국 이쪽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한층 좀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너럴 모터스를 보면은 사실 뭐 2024년 11월에 가장 좀 고점을 찍었다가 61달러로 그 뒤로 약간은 내림세입니다. 내림세에서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제너럴 모터스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망이 있는 그런 회사고 긍정적인 이번 소식도 나왔다고 하니까 이번 소식에 따라서 지금 51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따라서 최소한 뭐 어느 정도 되돌림 55달러, 56달러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올라설 것이다. 좀 지지선을 저점에서 마련하고 있다. 좀 이렇게 제너럴 모터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 GM까지 만나봤습니다. 현재 작년 말에 이어서 약간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워낙에 전망이 좋고 탄탄한 기업이죠. 또 배터리 소재 관련 공급 계약 소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간밤 눈에 띄었던 종목들 함께 쏙쏙 뽑아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